저희가 게시판을 이렇게 짜시다 보면요, 맨 아래 이제 페이징 처리해서 클릭해서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페이지를 처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거하고 처리하는 거랑 좀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페이지 처리,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정하시는데, 자바에서 시작하는 글의 위치와 끝나는 글의 위치를 이제 계산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페이지다. 그러면 1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시작이 1이고요. 끝이 10입니다. 2페이지다. 그러면은 시작이 10이고요. 끝이 20입니다. 3페이지다. 그럼 시작이 21이고 끝이 30페이지입니다. 볼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 끝 페이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끝 페이지는 그 자세히 보시면 그냥 10 곱하기 1 곱하기 10 해가지고 페이지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제 끝 페이지는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나오면 그 페이지 곱하기 10 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으시고, 지금 이제 시작 페이지가 정해지면, 저희가 시작 페이지가 정해져요. 그러면은 여기 시작 페이지에서 10개를 보기를 하면 그 더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맞습니다. 시작 페이지 더하기 10. 보여주는 페이지 더하기 10을 하고 거기다 빼기를 하면, 얘가 시작 페이지가 1이다. 그러면은 더하기 10을 하면 10이 되고, 빼기 1을 하면 11이 되고, 11이 되고 더 빼기 1을 하면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시작 페이지가 11이다. 그러면 시작 페이지가 11이니까 더 보여줄 게 10개를 보여줘야 되니까 더하기 11을 하면 21이 되고, 거기서 빼기 1을 하면 20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제 그 페이지가 정해지면 시작 페이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시작 페이지를 계산해내면 그 다음에 끝 페이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끝 페이지는 시작 페이지에다가 보여줄 페이지의 개수 10이면 10 더하시고 빼기 1을 하면 이렇게 이제 끝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페이지마켓 시작 페이지를 어떻게 계산해내지, 이런 건데요. 시작 페이지는 그 잘 보시면 이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더하기 10씩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씩 더해주니까 1이 돼 1, 2, 3, 4 이렇게 1씩 늘어날 때 10씩 더해줘서 하니까 곱하기 10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곱하기 10을 하는데, 그냥 곱하기 10을 하시면 1 곱하기 10 하면 이게 10이 되는 거죠. 10에서 뭐 마이너스 9를 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그러면 이제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서 이제 1페이지면 마이너스 1을 하면 0페이지 0이 되는 거죠. 0 곱하기 10을 하면 이제 그 0이 돼서 이제 동일하게 0이 되니까,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시작 페이지에 해당되는 1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계산식이 맞는지 그 다음 페이지도 보셔야 돼요. 2페이지면, 이 페이지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면 마이너스 1을 해서 1이 되고요. 곱하기 10을 하면 10이 되고요. 더하기 1을 하면 11이 됩니다. 그 시작 페이지는 11이 됩니다. 맞죠? 지금 3이 됐습니다. 3이 됐으면 3페이지가 되면 페이지가 3 빼기 1을 하면, 빼기 1을 해서 하시면 2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10을 하면 20이 되고, 플러스 1을 하면 2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 시작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이제 이전 페이지를 스킵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전 페이지에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끝 번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전 페이지 개수만큼은 스킵을 하는 거예요. 개수 스킵을 시키고요. 스킵. 그러니까 건너뛰기를 하는 거죠. 건너뛰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다음 번호, 거기에 스킵하고 다음 번호가 시작 번호가 되는 거죠. 그 스킵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다음 개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번호에 해당되는 플러스 1, 다음 번호가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전 페이지니까 현재 페이지에 마이너스 1인 거죠. 현재 페이지 마이너스 1이 이전 페이지. 개수만큼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개수가 구해지는 거죠. 이전 페이지 개수가 구해지고요. 그것만큼은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에 10은 이쪽에 나오는 데이터 개수 10이랑 동일합니다. 이게 15가 되면 여기가 15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이 되는데, 자, 요렇게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쓰셔서 여기가 이게 시작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세팅하고, 시작 번호, 구해진 시작 번호를 세팅하고, 끝나는 구해진 끝번호를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구해진 끝번호를 세팅하면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없는 페이지를 검색해서 나오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죠. 1페이지 이상은 돼야 2페이지라도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데이터 개수가 3개예요. 그리고 1페이지밖에 없죠. 2페이지는 당연히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잘 하셔서 정보를 주시면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끄집어 올 수 있다. 저는 좀 데이터가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페이징 처리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페이징 처리할 때에 좀 이제 이런 페이지가 갈라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으면 이제 이런 페이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그 인서트를 글쓰기를 여러 번 하든 아니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쿼리에서 얘를 인서트 하면서 셀렉트를 해온 것을 인서트를 하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게 보시면 저장할 정보가 페이지도 저장해야 되고, 여기 10이라는 게 뭐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개수, 얘도 저장해야 되고, 시작도 저장해야 되고, 끝도 저장해야 되나요? 저장할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되게 힘드니까 클래스로 만들자. 그래서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카페 가보시면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가지고 이제 짠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페이지 처리는 다 돼 있으니까 게시판 쪽은 페이지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페이지 처리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앞에 스프링이네요. 스프링으로 짠 게 있고,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이 페이지 쪽에 보시면 이쪽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 페이지 관련 객체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좀 자르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클릭하시고요. 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여기 클릭하셔서 다운받아서 위치 보세요. 위치. 파일의 위치. 웹-rf 밑에 lib 밑에 페이지 오브젝트 점 자르라고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위치를 이제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자, 집어넣으시고요. 그래서 이쪽에 저희 프로젝트 밑에 lib 밑에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점 자르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었죠? 집어넣으시면 이제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얘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인식이 되고, 그 밑에 보면 com.웹장.util이라고 되어 있고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util이 있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이렇게 소스가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소스는 제가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작성자 이영환으로 되어 있죠. 버전은 2.5입니다. 수정을 많이 해서 지금 2.5 버전으로 이제 되어져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이 안에 소스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자르 파일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쓸 때에 저희가 이것을 이제 소스를 추가해서 첨가해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해놨기 때문에 소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 자바 소스가 보이면 걔는 이제 그 소스를 추가해서 이렇게 자르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소스를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른 라이브러리 컨트롤 키 꽉 눌러서 클릭했는데 소스가 안 보인다 이러시면 이제 추가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처리에 필요한 것은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밑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요.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현재 페이지, 가져올 페이지를 저장하는 이제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롱 타입이고요. 퍼 페이지 넘버가 있어요. 얘는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그 글의 개수를 이제 퍼 페이지, 뭐뭐당 페이지당 보여주는 숫자, 글의 개수, 넘버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를 지정한 거죠. 그 다음에 스타트 로우가 그 시작되는 줄수, 엔드 로우가 끝나는 줄수, 이게 시작, 얘는 끝입니다. 아시겠죠? 시작 줄번호와 끝번호, 끝나는 줄번호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계산에 의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그 밑으로 이제 그 외에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변수를 보시면 여기 그 JSP 하단 부분에 그 데이터 표시하기 위한 정보도 있고요. 전도. 그 다음에 검색에 필요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이 있는데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쓸 때 그 퍼리어드라고 써놔서 퍼리어드라고 쓴 것은 프리가 이제 현재 공지, 프리젠테이션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올드가 지난 공지, 레저러블 시간에 해당되는 예약 공지, 그 다음에 올이 전체 공지 이렇게 써놓으면 문자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써놓으면 얘를 검색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으시고요. 메시지 처리에서 accept 받은 아이디나 보내는 아이디에 accept라는 것을 한 개 스트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accept 모드가 1은 받은 메시지, 2는 보낸 메시지, 3은 모든 메시지. 그 보여줄 때 받은 메시지냐, 보낸 메시지냐, 모든 메시지냐 이것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그 변수를 많이 그 포함을 시켜서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생성자 보겠습니다. 그 밑에 생성자가 있는데요. 생성자는 그냥 이렇게 그 페이지와 페이지 넘버를 집어넣어서 쓰는 그 생성자가 있고요. 그냥 new에서 쓰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기본 생성자를 쓰시면 한 페이지는 1로 세팅하고 기본 값을 세팅되어 있는데 기본 생성자를 하면 처음에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 처음에 페이지는 1페이지겠죠. 저희가 페이지는 1페이지, 그 다음 퍼 페이지 넘버는 10, 한 10개씩 보이는 걸로 세팅해 놨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페이지는 몇일까요? 1이 되겠죠. 엔드 페이지는 1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엔드 페이지는 10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거는 지금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페이지, 이거 하단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서 스타트 페이지 1이고요. 그 맨 처음 거는 엔드 페이지도 1로 해서 1페이지밖에 없는 걸로. 그 다음에 퍼 그룹 페이지는 10으로 세팅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공지는 현재 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건 요거 두 개입니다. 페이지와 퍼 페이지 넘버만 있으면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 시작과 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시작, 요게 이제 퍼 페이지 넘버고요. 요게 페이지 정보예요. 요 페이지 정보와 퍼 페이지 넘버만 있으면 이제 시작 페이지는 페이지 마이너스 1 곱하기 요 계산식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끝에 의한 것은 시작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식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필요한 정보는 페이지 정보와 한 페이지에 보여줄 페이지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겁니다. 쓰는데 자, 페이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위에서 이제 현재 페이지와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보여줄 데이터의 개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그 지금 그 여기 페이지는 그냥 페이지 정보로 써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페이지 현재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페이지가 필요로 하시고요. 꼭 필요한 거는 현재 페이지가 꼭 필요해요. 현재 페이지 이게 꼭 필요하다. 이 현재 페이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보여줄 데이터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에 보여줄 데이터 개수가 필요해서 그 현재 페이지는 그냥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그 JSP에서 페이지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 JSP에서 페이지는 그 따로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페이지 객체인데 여기서 이제 요거 페이지 오브젝트 점 페이지 쓰시면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정보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페이지 저희가 현재 페이지 번호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퍼 페이지 넘 이런 것은 그 한 페이지에 보여줄 데이터 개수 한 페이지에 보여줄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개수가 지금 퍼 페이지 넘버를 얘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실 건데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 이 두 가지만 있으시면 이제 페이지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 가져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할 때에 기본 페이지를 할 때는 페이지는 1페이지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되고 데이터 가져오는 것은 10이구나. 이렇게 쓰시고요. 만약에 다른 페이지가 들어와요. 다른 페이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은 이쪽에 이제 위에 쭉 보시면 get instance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get instance 만들어 가지고 뭐 페이지 HTML 리퀘스트하고 페이지 넘버 이게 왜 만들었는지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를 그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만들었는데 여기 get 페이지를 그 받아내는 것도 있고 set 페이지를 집어넣는 게 있어요. 현재 페이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set 페이지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세팅할 수 있고요. per 페이지 넘버, set per 페이지 넘버를 이용해서 per 페이지 넘버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와 per 페이지 넘버는 변경 가능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시고요. 그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쓸 때에 여기 위에 보시면 객체를 만들어준 메소드인데 웹 프로젝트에서는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페이지나 퍼페이지 넘버를 꺼내 가지고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팅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스타트 페이지가 널이 이렇게 아니거나 이렇게 쓰면은 얘를 이용해서 쓰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키 값에 해당되는 것도 세팅해서 넣자 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검색에 관련돼서 데이터 전달한 것을 넣자 이런 걸 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오브젝트를 한번 찍어봐요. 그리고 리턴 페이지 오브젝트를 리턴해 주는 걸로 한 개 만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사용하시면 좀 편한데 이건 나중에 쓸 때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스타트 로우하고 엔드 로우를 계산해야 되죠.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스타트 로우하고 엔드 로우를 계산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 페이지 전체 페이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토탈 로우가 필요해요. 몇 페이지까지 나눠서 그 페이지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계산해낼 수 있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처음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이용할 때 여기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 토탈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계산을 해내려면 set total row라는 걸 이용해서 하셔야 되고요. set total row를 계산에 의해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의해서 받아내셔야 돼요. 내서 집어넣어 주면 여기 스타트 로우가 계산이 되고 엔드 로우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도록 짜져 있어요. 짜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토탈 로우,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토탈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는 화면단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작성을 해보시고 변경을 좀 처리를 할 거예요.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것을 만들고 위에서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메소드를 실행할 때 그 예전에 넘어가는 리스트 서비스, 보드 리스트 서비스로 넘어갈 때에 아무것도 안 넘어가는 널이 넘어갔어요. 그 리스트 서비스 쪽에 그쪽에 넘어오는데 그냥 넘어오는 데이터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얘가 지금 널이 넣어주기 때문에 지금 얘가 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파라미터로 전달되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써기 때문에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서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줘서 사용하는 것으로 쓰셔야 한다 이거죠. 자, 한번 해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먼저 보실 거는 데이터 수집은 어디서 하느냐 이건데 페이지에 대한 정보 처리나 수집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에서 데이터 수집에 해당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디서 하게 돼요? 그 컨트롤러에서 하게 돼요. 데이터 수집은 전부 다 컨트롤러 역할입니다. 컨트롤러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보드 컨트롤러에 갑니다. 가세요. 네. 보드 컨트롤러에 가시고요. 그 실행할 때에 이게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쪽에 이제 그 서비스 널이고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제 익스큐트 서비스를 가면서
리스트 서비스 가겠습니다. 리스트 이렇게 가면서 실행하자. 실행하는 게 밑에 쪽에 있죠. 스위치 케이스 본 다 지나서 밑에 쪽에 보시면 서비스를 시행해 주세요 라고 이제 쓰는데 여기 데이터를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데이터. 근데 데이터가 현재 메뉴에 보시면 널이었고요. 데이터가 널이었어요. 널이죠. 널이었고요. 얘를 이제 리스트를 지나가도 데이터는 변경이 없이 그냥 널이에요. 데이터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이 없죠. 그러니까 널이에요. 그럼 맨 밑에 리스트를 할 때는 데이터가 이쪽 데이터가 뭐다? 널이다. 아시겠죠? 널이라서 아무것도 안 넘어가는 걸로 써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만들어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입니다. 보드 슬래시 도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데이터에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서 넘기는 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키는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페인 처리를 위해서 여기다가 보고 계시는 거는 보드 컨트롤러입니다.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자, 페이지 처리를 위한 객체를 만들 거예요. 페이지 처리를 위한 객체를 가져오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게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페이지 오브젝트가 임포트 하면서 빠르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쓰시면 되겠죠.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넣어서 쓰시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예. 작성합니다. 쓰시고요. equal로 쓰시고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 페이지 오브젝트 보면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 여기 get instance에 의한 생성자가 여기 오브젝트 클래스와 동일한 기본 생성자가 있고 데이터 세팅에서 사용하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세팅해서 사용하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페이지나 퍼페이지 넘버를 이제 정보를 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get instance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get instance. 인스턴스니까 인스턴트를 받아오자 이런 건데 리퀘스트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리퀘스트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 생성자에서 생성을 해요. 먼저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페이지가 넘어오면 페이지를 받아서 페이지 받은 것을 세팅을 하자. 그래서 if 만약에 널이거나 뭐 equals 쌍따옴표로 해서 아무것도 안 넘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넘어오지 페이지가 널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쌍따옴표가 아니면 비어있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인티저 타입으로 이게 인티저 아니라 롱 타입으로 만들었는데 안에 타입은 롱 타입인데 지금 인티저로 했네요. 좀 고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인티저 타입이 아니라 롱 타입으로 좀 바꿔 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페이지를 이제 롱에 맞게 고쳐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퍼페이지 넘버에 해당되는 것도 처리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생성은 여기서 했어요. 뒤에 생성을 하신 다음에 써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찍자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있는데요. 이 get instance를 사용하시면 이제 데이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달되는 페이지 정보, 전달되는 페이지 정보를 이용한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메소드, 페이지 객체를 만들어내는 메소드가 이용하시는데 이게 이제 get instance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만든 거예요. 이름이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자. 이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이제 new에서 생성하셔야 되는데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보시면 get instance 메소드 자체가 스태틱이에요. 스태틱이니까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로 쓰시면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get instance라고 리퀘스트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 써주세요. 여기 get instance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생성을 하죠.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해서 그 다음에 넘어오는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를 전달을 해줘요. 아니면 기본값이 세팅이 되는데 기본값은 1이에요. 1.
그 다음에 페이지는 1, 그 다음에 per 페이지 넘버는 10이 됩니다. 만들어내는 메소드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넘어오는 페이지와 그 일단은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해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넘어오는 페이지 정보, 페이지와 그 한 페이지당 표시되는 데이터 개수를 받아서 세팅해주는 메소드가 되어 있어요. 세팅해준다. 그 넘어오는 데이터를 이제 세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리퀘스트죠. 리퀘스트를 통해서 넘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퀘스트를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넘어오는 데이터가 없으면, 그 넘어오는 데이터가 없으면 페이지는 1로 세팅이 되고요. 페이지는 1이고 per 페이지 넘은 10으로 세팅이 됩니다. 얘는 10으로 세팅이 된다. 자, 이런 처리가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찍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찍는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어요. 자, 보드 컨트롤러에서 리스트를 한번 이제 다시 저희가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서버는 계속 돌고 있어서 서버에서 이제 저희가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2라고 치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시는데, 이때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밑에 쭉 지운 다음에 쓸 거 그랬나봐요. 계속 서버가 계속 돌고 있었고요. 돌고 있어 밑에 보시면 여기 실행된 객체는 컨트롤러 여기 서비스를 잡으라고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get 인스턴스에서 되는 페이지 오브젝트가 찍혀 있죠. 그래서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per 페이지 넘버는 10으로 세팅되어 있죠. 스타트 로우하고 엔드 로우는 아직 계산이 안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 계산을 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꺼내서 쓰셔야 되니까 서비스에서 이걸 세팅하는 걸로 짜셔야 됩니다. 그 스타트로우하고 엔드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1부터 10까지 이렇게 그냥 디폴트로 세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그 getTotalRow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짜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체 데이터를 세팅하는 setTotalRow 전체 그 줄의 개수, 전체 줄에 해당되는 전체 로우에 해당되는 개수를 그 세 가져오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 전체 글의 개수를 넣어주면 그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계산이 돼요. 페이지 정보가 계산된다. 그래서 이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setTotalRow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요,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저희가 여기 넘어가면서 setTotalRow, getter setter 나오고 뒤에 보시면 setTotalRow 이런 게 나오시는데요. 그 totalrow를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스타트로우하고 엔드로우가 계산이 되죠. 스타트로우는 아까 전에 PPT에서 저희가 봤듯이 페이지에서 -1 해주고 per 페이지 넘버를 곱해준다. 이건 이전 페이지까지의 데이터를 스킵시킨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1에서 다음 글 번호가 이제 시작 번호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스타트로우. 그 엔드로우는 스타트로우에서 플러스 per 페이지 넘버를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빼기 1 하면 이게 엔드로우가 된다.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setTotalRow에 의해서 계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 전체 데이터를 가져 개수를 찾아와야 되죠. 카운트를 이용해서 찾아와야 되니까 서비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에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개수를 넣어주는 페이지가 계산된다 이렇게 썼으니까 요거는 서비스에서 처리하는 걸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되어 주는데 여기 전체 데이터를 세팅하는 세터를 정해서 쓰는 것은 서비스에서 저희가 서비스에서 전체 데이터를 세팅하는 세터를 이용해서 개수를 넣어주면 된다. 왜냐하면 DB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DAO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 개수를 꺼내와야 되는 거죠. 개수를 꺼내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보드 컨트롤러예요. 요 두 줄, 요 한 줄 쓰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아시죠?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서비스 갑니다. 보드 리스트 서비스. 서비스니까 보드 리스트 서비스입니다.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갔어요. 그럼 이제 오브젝트 받아내는 게 무엇일까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길 거예요. 아직 안 넘겼는데요. 여기 보드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썼는데, 페이지 오브젝트 썼는데,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자, 넘어가는 데이터 오브젝트입니다. 이꼬로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서 넘긴다. 어디로 넘어갈까요? 보드 리스트 서비스까지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서 데이터가 여기 execute 서비스를 하자라고 썼던 거 여기 이제 실행되는 거 보시면 여기 execute 서비스가 넘어가고 데이터가 넘어가니까 데이터는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리스트 서비스에서 여기 파라미터는 오브젝트가 OBJ가 없으면 이제 널을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널이 넘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파라미터 OBJ는 뭐가 넘어가냐면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가는 걸로 썼죠. 이제 페이지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페이지 처리를 하면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온다예요. 넘어온다. 그러니까 OBJ는 페이지 오브젝트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넘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